다메섹, 그 다음에 가사, 두로, 에돔 이렇게 요 나라들의 심판을 받는 그 심판 예언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암몬입니다. 암몬 순서가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위치로 보게 되면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자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왼쪽에 지중해 오늘날 정말 불행의 정말 한복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가자이고요. 두로도 역시 그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 저 위쪽 해안에 있어요. 두로. 그 다음에 이제 에돔, 암몬인데, 에돔, 암몬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저 위쪽에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아래쪽에 사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지도를 보면 저 위쪽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게 되면 이 갈릴리는 말하자면 요 경기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사해라고 하는 이 염해는 저 충청 이남권 그 지역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사해로 내려오는 그 강은 요단강, 그 요단이 원래 요레드단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요레드단. 그러니까 저기가 단이 있는데 단으로부터 내려온다 그 뜻이에요. 요단이.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이 이제 요단강인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요단하면 요단 서한, 강 서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단 왼쪽, 요단 서쪽에 있고 요단 동쪽에 있고 그래요. 요단 서쪽이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봐야 돼. 그 요단 동쪽으로 보게 되면, 요단 동쪽은 나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에돔이 있고, 그 에돔 위에 모압이 있고, 모압 위에 암몬이 있고 그래요. 순서로 얘기하면은 암몬이 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에돔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모압은 그 다음에 나올 거고,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 사실은 중요하게 조금 다룰 필요가 있는 그 단어가 13절 네 번째 줄에 보면 지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경. 자기 지경. 지경이 있는데 자기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경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일정한 테두리 안에 있는 땅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경을 얘기하면 지경이 뭐냐? 땅이죠, 땅. 여기 보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했다. 누가? 암몬이. 그래서 이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땅이지만, 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렇게 변용되죠. 땅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적 의미의 땅뿐만 아니고, 이 조금 어떤 무대라고도 볼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세계라고도 볼 수 있고, 땅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땅을 넓히는 건데, 그게 이제 확장돼가지고 변용이 되죠. 그래서 생각의 지경 이런 말도 쓰잖아요. 생각의 지경. 또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지경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넓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땅 많이 넓은 땅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갖고 싶어 하는 것, 넓히고자 하는 것은 땅으로만 그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의 지경, 생각도 좀 넓게 좀 해라, 이런 뜻으로도 변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넓히라 할 때 마음의 지경,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마음이 너무 좁다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넓으신가요? 좁으신가요? 작년에 비해서 좁아졌나요? 넓어졌나요? 작년에 비해서 마음의 지경이 좀 넓어졌나요? 아니면 작년보다 더 작아져가지고 그냥 조그만 일에도 그냥 승질나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발끈하고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마음이 좀 넓어져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이렇게 포용하고 마치 바다처럼 받아들이나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일차적인 뜻이지만 생각이면 생각을 넓히는 그런 것이고 마음이면 마음을 넓히는 거고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도 지식의 지경이 넓어지려고 그러면 책을 봐야죠. 그리고 이렇게 수요기도에 또 나와가지고 그래도 하나라도 배우면 성경 지식에 대한 지경이 좀 넓어지는 거 좋죠. 지경이 넓어져야지 그래도 멀리 봅니다.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넓히면 좋은 것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지경이라고 해서 다 넓으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지경은 넓히면 좋은 것, 땅도 넓히면 좋은 것.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넓히면 좋으니까 자꾸 넓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땅을. 오늘날도 국가 간의 땅도 넓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넓히면 좋은 거야. 많이 갖게 되니까. 많이 가지면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해서 땅은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달리 얘기하면 땅은 돈이죠. 뭐 금도 뭐 요즘에 뭐 금 한 돈이 이제 곧 80만 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곧. 나는 금이 없는데. 그래서 금도 중요하지만 땅은 중요하죠. 땅은 곧 돈이니까 넓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넓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희소한단 말이죠. 다들 넓히고 싶어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땅을 막 넓힐 수가 없어요. 내가 넓혀서 다른 사람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땅을 넓히는 과정에서는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싸움. 그러니까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좀 변형이 돼서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이걸 넓히는 건 좋은데 1차적으로 그냥 땅으로 얘기했을 때는 넓히는 과정에서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억지가 반영되거나 무력 힘이 쓰인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커지죠. 싸움이 생기고 싸움하다 보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경을 넓히는 건 좋지만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돈이니까 그러나 넓히는 과정, 지경을 넓히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선이 될 수가 없다. 넓히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이건 뭐 다 좋은 거니까 그 과정도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히는 것, 뭐 어찌 보면 집을 얘기하면 집 평수를 넓히는 것도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힘들죠. 지경을 넓히는 건 힘듭니다. 근데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힘든 거는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내가 힘든 거는 당연한 거죠. 넓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경을 넓히는데 다른 사람을 억지로 잡아다가 희생시켜가지고 네 땅만 넓히는 거 이거는 문제가 크다.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려고 다른 사람이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이 부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죄악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내 지경을 넓히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문제를 만들거나 그러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경, 여기 13절에 보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국가 간의 이런 문제는 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국가 안에서도 자기 지경 넓히려고 이것이 힘 좀 쓰는 남성들 저기 어디 가서 전문 용어로는 조폭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자기 지경 넓히려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싸워요. 서로 싸워. 유혈 사태가 나고
국가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좀 신사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정당들 간의 싸움도 결국 땅 따먹기. 정당들 간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아주 결사항전하는 게 이 정당 간의 싸움이기도 해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국가 간의 싸움,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싸움은 전쟁입니다. 사실 오늘 안문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나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굵직한 몇 개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통 보는데, 그때 중요하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코 여기 수염 있는 사람, 여기만 얄밉게 생긴 수염 있는 사람 있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독일어로는 레벤슬라움이라고 해요. 레벤슬라움. 저 아래 요 아래 가면은 버스 타는데 보면은 지금도 있나요? 라움이라고 하는 카페, 조그만 카페.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라움 기억나요? 지금도 있나요? 라움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그 GS 그 근처에 있었는데, 우리 저 서건사님 대중식당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라움이라고 있어요. 라움이 영어로는 룸입니다. 룸. 그러니까 독일어로는 라움인데 이게 룸이에요. 룸. 그래서 레벤스 라움 하면, 레벤은 뭐냐면 독일어로 레벤은 그냥 리브예요. 리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벤스 라움은 그냥 말하자면 삶의 공간, 생활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움은 공간이에요. 룸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처음에 레벤스 라움 이거를 좀 확장하자. 레벤스 라움 이거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아, 히틀러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사람들 막 끌어모으고, 막 거기에 막 바그너 음악, 막 행진곡 같은 거 막 비장한 음악 막 틀어주면 막 가슴이 막 뛴다고요. 그래서 막 나가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막 선동.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들이 하고 말았어요. 거기에 이제 체코 병합하고, 그 다음에 폴란드 침공하고,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폴란드 침공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이라고 하죠. 오늘날도 저 독일에도 있고, 또 폴란드에도 있고,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리고 또 독일에도 그 수용소 있죠. 무슨 수용소입니까? 그 수용소 있고요. 거기에 이제 옛날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의도는 지경의 확장이죠. 지경의 확장. 지경을 넓히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뺏고, 거기를 축소시키면서 지경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6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해요. 6천만 명 이상.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죽으면 비극인데 10사람 이상 죽으면 통계라고. 통계. 그 10사람일 수도 있고 100사람. 우리가 100하고 1000하고 1000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6천만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드는, 그냥 통계, 역사 자료 이렇게 되는데 엄청난 비극이었죠. 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대한제국도 그 희생양 아니었습니까? 일본의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 이게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번영하자 그런 거거든요. 함께 번영하자. 근데 사실은 이것이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식민지를 삼고, 그래서 일제 강점기, 강제로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동아 공영 이런 거는 결국은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어찌 보면은 가짜 뉴스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가짜 표어죠, 표어. 허위 표어죠, 표어.
그래서 넓히면서 가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그 35년 혹은 36년간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그때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님들은 얼마나 힘들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눌러가지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그 현실의 이런 그 현대 전쟁은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평가를 정확히 저한테도 그런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좀 3년 이상 한국 전쟁에 있었던 그 기간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우리는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냥 또 그런가 보다, 또 미사일 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비극이죠. 그 3년 이상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죽고 이제는 사람이 죽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돈이 비싸가 되버려요. 이러한 현대 혹은 오늘날의 전쟁에 대한 평가는 이 역사가에 따라 다릅니다. 러시아 좋아하는 사람은 러시아 중심으로 그 역사를 평가하고 이 전쟁을 평가하고 러시아 싫어하는 사람들은 러시아 싫어하는 쪽으로 역사를 평가해요.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얄궂어요. 자꾸 바뀌어요. 역사는. 역사가가 다르고 그리고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상황이나 역사적 현상 혹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회현상, 정치현상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분석해 볼 때는 너무 휘둘리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듣고 자기도 그 평가에 그냥 올라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지금 정치 현상을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게 이 역사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가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도 저도 사실 정확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러시아는 굉장히 힘이 센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그만 못한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러시아는 지금 그 유럽 쪽으로 유럽에서 러시아로 밀고 들어오는 걸 좀 막아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오른쪽에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친러시아 사람들이 있어요. 도네츠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전쟁하면서 많이 죽고 있고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관세 정책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어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다만 우리들은 대한민국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회사들 지금 이제 관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우리가 미국에 팔 때 옛날에는 뭐 10,000원에 한 대를 팔았는데 관세가 올라가니까 지금 12,000원에 한 대를 팔아야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일종의 출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메꾸고 있다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힘이 센 나라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지경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자기 지경을 넓히는 싸움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국가적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 안에서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아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암몬이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단어가 좀 비슷한 단어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요르단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도시 거기서 뭐 축구도 하고 뭐 하여튼 요르단 암만이라고 하죠. 암만이 암몬에서 왔다 그래요. 암몬 라빠 암몬의 수도가 라빠였는데 암몬 라빠에다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이슬람 시대에는 또 그 이름이 오늘날 필라델피아 미국에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또 필라델피아라고 했었대요. 필라델푸스 뭐 이런 그 사람 이름으로 만들어진 도시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일종의 필라델피아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암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에 암몬의 수도인 그 지역이 그대로 발전적으로 내려와서 오늘날 암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오늘날 요르단, 그치, 암만 지역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라로 나오는 그 암몬과地理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도를 보니까 요단강이 있고 요단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의 그 해발 고도는 한 800m쯤 된대요. 그러니까 지역이 높으면 높을수록 덜 덥죠. 지역이 높아요. 예루살렘이 높아요. 요르단 내려가면서 아래로 쭉 내려가요. 골짜기가 있어요.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 높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동편에 암만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과 암만을 지도를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위도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비슷해요. 그리고 암만도 자료를 보니까 해발 고도가 한 850m쯤 된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 암만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은 시대의 경쟁적인 관계에 있고 좀 이런 좀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암몬은 왼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 아래쪽에 모압이 있고 그 암몬 위쪽에는 이스라엘 부족인 길르앗이 있어요. 길르앗.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사막 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암몬이 살아가는 방법은 뭡니까? 옆에 좀 밀고 이쪽도 밀고 이쪽도 밀고 자기 땅 확보하고 누가 쳐들어오면 그거 막고,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도 이스라엘도 암몬하고들 싸우고 그랬지만 암몬도 이스라엘하고들 싸우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랑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밧세바라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밧세바가 원래는 우리아의 이 군대 어떤 장교인 우리아의 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뻐가지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어쨌든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좀 관계가 깊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아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우리아가 자꾸 그 다윗에게 정말 다윗 주변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다 드러나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어떻게든지 저쪽 멀리 보내서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야, 저기 최전방에 배치해라. 그 최전방에 배치한 지역이 암몬 전쟁, 암몬하고 싸우는 그쪽 암몬 전투 현장에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아는 죽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지역이 또 암몬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 가자를 얘기했을 때 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블레셋, 그리고 오른쪽에 암몬 그렇게 있고 모압, 에돔 늘 이렇게 좀 싸우고 그랬단 말이죠. 암몬 입장에서도 옆에는 왼쪽에는 이스라엘, 그 아래쪽은 모압, 위쪽에 또 길르앗, 오른쪽에 사막 부족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도 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내가 이겨야 되니까 늘 싸우면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거. 그래서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려고 했던 거는 이해할 만하다. 왜냐, 그때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전쟁도 많았으니까. 하지만 전쟁을 하면서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있으면서도 일종의 전쟁 현장에서의 불문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민간인들은 죽이지 말아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민간인들. 그래서 미사일을 쏴도 민간인 지역에서 이렇게 사실 쏘면 안 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조약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꼭 지키지 않죠. 그냥 막 쏘죠, 막. 근데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암몬도 일종의 불문율이 있어요. 전쟁하는 건 좋은데 뭐 힘약한 아이들이라든지 여성들이라든지 그런 여성들을 죽이고, 이거는 전쟁 어떤 일종의 불문율에 저촉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는 경우가 있죠. 왜? 땅을 지경을 넓히는 게 나는 더 중요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종의 규정들, 그거 지키는 거, 나한테 더 중요한 거는 땅 뺏는 거야. 그래서 지나친 어떤 목표지향주의, 그냥 목표가 과정을 어떤 정당화시킬 수 있다. 과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목표를 이룬다 그러면 괜찮은 거지. 지나친 목표지향주의,
그래서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 늘 해왔던 그런 불문율,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도 막 죽이고 여성들도 죽이는데, 오늘 말씀에는 약한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정말 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1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게 뭐냐?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암몬의 아주 정말 나쁜 그런 죄는 뭐냐? 이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이건 거의 본능적이라고 했죠. 자기 지경을 넓히려는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해요. 자, 넓히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넓히고자 하여 어떤 식으로 했느냐? 길르앗은 암몬의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한 부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길르앗을 쳐들어간 거죠. 침공한 거죠. 왜? 지경을 넓히려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경을 넓히려고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참 말로 표현하기도 끔찍하네요. 왜 이런 행동을, 사람들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다 하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 아주 끔찍한 그런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들을 때도 있고, 너무 심한 거는 뉴스에서 걸러서 보내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가끔씩 뭐 저기 보면 좀 필리핀이라든지 저기 무슨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한국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살인 사건들 보면은 아주 잔인합니다. 요전에도 한번 그게 어느 나라였던가요? 한국인이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다 잡혔어요. 잡혔는데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해요. 그래서 아주 정말 끔찍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잘못을,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든지,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굳이 인간으로 보지 않든지, 자기가 인간으로 보는, 사람만 인간으로 보고 내가 인간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인간으로 보지 않는. 실제로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학살 수용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대 출신의 이제 역사학자가 말했던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늘 그냥 출근하고, 근데 현장으로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것도 잔인하게.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또 세면하고 양치질하고, 애들한테 오늘 잘 지냈니? 공부 열심히 했어? 문제 잘 풀었어? 열심히 해야지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또 출근해서는 또 그 가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태워 죽이고 잘라 죽이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악의 평범성. 악이라는 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제 사바나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사자들이 모여서 합니다. 모여서 하는데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보거든요. 많이 알고 있어요. 이 사자의 무리를 프라이드라고 해요. 프라이드. 사자의 무리가 있어요. 근데 사자 무리에는 보통 수컷이, 숫사자들이 뭐 적으면 한 마리가 있지만 또 두 마리도 있고 많은 경우는 네 마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숫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장 숫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숫사자가 두 마리 정도 되는 그 사자 집단인 경우에는 항상 사실은 마음 졸여요. 이 대장도. 왜냐? 사자는 조금 크면 순놈들이 쫓겨나거든요. 왜냐하면 얘들이 커가지고 대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장이 쫓아냅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 수컷들은.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다 쫓겨나요. 몇 마리가 떼져 쫓겨나는 경우도 있어요. 수컷들이 한 너다섯 마리가 쫓겨나요. 그럼 걔들이 몰려다니면서 살다가 어떻게 어렵게 살도 커요. 수사자들이 커요. 그래서 약간 이제 덩치도 커지고 갈기도가 생기고 그러면은 얘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다른 프라이드를 보고 저거를 뺏으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 수사자 그 왕이 있잖아요. 그 지키는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사자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1대1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몇 마리가 같이 그냥 협공해가지고 사자를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차지해요. 근데 그게 동물 세계에서는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암사자들이 대성통곡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대장이 죽었네. 저 나쁜 불안당들이 우리 대장을 죽여내면 대성통곡하면서 이 암사자들이 진짜 하얀 옷을 입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 세계는 그게 없어요. 싹 바뀌어요. 그러면 다시 이 새로 들어온 왕들을 또 섬겨요 또. 그래서 가족을 이룹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그 수사자는 이전에 대장을 통해서 퍼뜨려진 새끼들은 죽여요. 다 물어 죽여요. 왜냐하면 얘들이 크면은 자기를 위협하니까. 경쟁 상대니까. 자기 씨가 아니니까 다 물어 죽입니다. 이제 비극이죠. 그게 동물 세계에서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은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그래서 그 아이벤 여자의 배에는 뭐가 있어요? 태아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태아가 죽는 거죠. 물론 엄마도 죽지만.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잠재적인 나의 대적자, 원수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갈랐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쓰인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보면 이게 용례가 있어요. 곰이라든지 특히 곰 이런 그 야생 동물이 이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이렇게 곰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곰 무시무시해요. 곰들 싸우는 거 보면 이게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스치면 사람들은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그 상황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의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들이 여러 동물이 있습니다. 곰도 있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이 사실은 그 하이에나 그 리카인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들개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얘들은 그냥 다 찢어서 먹어요. 정말 무시무시하게 먹어요. 얘들은 사자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먹어요. 그때 찢어지는 상황과 상태를 설명할 때 바로 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건 거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을 찾아가서 이렇게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짐승이 할 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법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 자기 지경을 넓히 보자. 이렇게 만행과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규율을 넘어선 악독한 이런 행동을 했다. 그건 용서할 수 없다. 그 벌을 받는 거죠. 그 아래에 보면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서 보통 전쟁의 모습을 나타낼 때 불을 놓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전쟁의 날 그런 표현이죠. 전쟁의 날 외침과 또 회오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외침과 폭풍으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나라도 지금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밀어붙여서 자기 지경을 넓히지만 너도 이 벌로 누군가에 의해서 밀려서 그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상황 속에서 똑같이 당할 거다. 이런 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임 이론에서 나온 말이면서도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 많이 쓰이는 이 대중적으로 쓰이는 말이 이 제로섬이라는 말이에요. 제로섬 이론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이 있을 때
이긴 사람이 5개를 이겼다 그러면 진 사람은 5개를 뺏긴 거잖아요. 합치면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저걸 보면 됩니다. 축구가 제로섬이에요. 특히나 무승부가 없는 축구. 그러니까 토너먼트 이제 뭐 16강전, 8강전 때 이루어지는 축구는 그건 뭐 전쟁이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45분 싸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15분 연장전 저러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승부차기에서 결국은 이긴 것과 진 것은 나누죠. 그러니까 축구는 뭡니까? 특히 이제 국가 간의 축구는 이긴 쪽과 진 쪽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는 그렇죠. 정치권에서 발견하는 대표적인 제로섬. 이건 뭐냐면 제로섬이라는 것은 이름요. all와 nothing이라고 해요. all은 다 없는 거. 그 다음에 nothing은 하나도 없는 거. 저 미국의 선거가 꼭 그래요. 미국의 선거. 근데 대한민국 선거에서도 내가 당선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은 당선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당선되면 나는 당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all와 nothing이에요. 그 정치권은 뭐냐면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눌러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딱 그래요. 선거는 그렇다 치고 정치 행위의 중요한 목표는 이 정치 행위를 통해서 두루두루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정치 행위예요. 그게 좋은 정치 행위인데 정치 행위가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제로섬밖에 없어요. 제로섬밖에 없다는 거냐면 항상 축구 경기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는 뭡니까? 내가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없는 제로섬만 난무하는 정치 문화는 후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적인 나라가 되려고 그러면 정치 현장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화 타협 없이 그냥 누르고 그게 아니라 두루두루 같이 잘 살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권력이라는 게 속성이 뭐냐면 지경을 넓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뺏고 싶은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뺏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가 후진적인 나라는 그냥 원통 제로섬입니다. 원통. 제가 살면 우린 죽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느 선까지 여기 나온 것처럼 길라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그 선까지. 왜냐? 후환을 생기게 하지 말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그거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는 행복하지가 않죠. 늘 불안하죠. 늘 싸우고 늘 테러가 있고 늘 거짓말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의 지경이, 그래서 지경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들 기도의 지경이 조금 넓어져야 되는 점이 있어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의 지경, 생각의 지경, 지식의 지경, 사역의 지경 넓혀야 되는데 기도의 지경도. 기도의 지경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봤자 뭐야? 내가 우리 집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되지. 우리 집 넘어가는 건 관심이 없어. 그 기도의 지경이 좁은 거죠. 기도의 지경이 넓은 거는 교인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야 뭐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기도하고 본인이 하셔야지 뭐 내가 뭘 기도해줘. 기도의 지경이 좁은 거예요. 아니야,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오늘 장로님들께서 3분이나 나와주셔가지고 연휴인데 하여튼 사명 감당 하시느라고 참 수고하셨고 장로님들 제가 아주 마음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하시게 그분들이야 뭐 그분들이 하는 거지 뭐. 이거 기도의 지경이 좁은 거예요. 기도의 지경이 넓혀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야 돼요. 뭐 나라가 뭐 지지고 뽑든 나는 그냥 민생 지원금 받으면 됐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그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두루두루 잘 살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 살려고 그냥 잔인한 방법이라고 해도 내가 이기면 된다. 이거는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인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정치 행위를 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 행위는 뭐냐면 대화 타협이에요. 누구랑 싸워서 이겨서 저 사람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정치의 목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하는 거거든요. 상생. 서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정치는 뭡니까? 저 사람을 눌러야지 나는 산다. 이건 잘못된 정치인 거죠. 그런 정치 문화가 그냥 확산돼 있으면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다 힘든, 인간관계가 힘든 거죠. 우리들도 어떤 모양으로든 정치를 합니다. 권사님들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모이면은 3명 이상 모이면 정치합니다. 3명 이상, 2명 이상은 하기 힘들어요. 3명쯤 모여야지 두 명이 편 먹을 수가 있어요. 2명이 편을 먹으면서 1명을 누르면 안 되고, 2명이 편을 먹으면서 아, 저분도 좀 잘 이끌어줘야지. 이렇게 가는 정치. 그게 상생인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네 욕심만 차리려고 그냥 밀어붙이고 누르고 상생 없고 그냥 올로와 나띵, 나는 올이 돼야 되고 저쪽은 나띵이 돼야 되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 또 한 주 또 한 달을 살아갈 때에 남은 인생 상생하는 거죠. 자기 잘 살려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험한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생하는 거죠. 더불어서 사는 거죠. 교회에서도 더불어서 사는 거죠. 저 사람 눌러야 된다, 이 사람 눌러야 된다가 아니고 더불어서 사는 거죠. 그게 좋은 신앙이다. 정치를 얘기하면 그게 좋은 정치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잘 듣고, 2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너무나 이기적인 동물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2가지 교훈을 잘 담고 우리의 남은 인생과 또 2025년도 후반기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